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국민 통합과 경제 등 어깨를 무겁게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 여당이 된 민주당은 그동안 미뤄왔던 특검법과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대법관 증언입법 등을 추진하면서 향후 전국 갈등이 예상되는데요.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그랬고 어제 취임 선서에서도 국민 통합을 수차례 좀 다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의 골이 좀 워낙 깊다 보니까요. 예.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국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제 취임식 첫날 빨강색 그리고 파랑색 배경색이 들어간 이제 넥타이도 매고 예. 또 취임 기념 이제 여야 대표와의 오찬에서 비빔밥을 들면서 이제 통합 의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처럼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복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를 동력으로 해서요. 이런 인식을 취임사에서 밝혔죠.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죠. 예.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굉장히 많이들 궁금했을 국무총리라든지 비서실장 같은 인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총리와 그다음에 비서실장 여기에는 이제 통합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관측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총리 후보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표 시절에 수석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췄던 동갑내기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국정 장악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비서실장은 70년대생 젊은 비서실장 역시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제가 지금 상당히 산적해 있으니까 이걸 신속하게 추진력 있게 돌파해 나가겠다 이런 또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 통합을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에서는 통합형 포용형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또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에는 대통령 당시에 노태우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던 김중권 전 수석을 비서실장으로 이제 기용을 했고요. 예. 또 박근혜 정부 때는 탄핵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이 전 실장을 총리로 내정하기도 했었었죠. 예.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분이 국민 통합과 더불어서 경제 살리기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어제 유세 때 약속한 대로 행정명령 1호로 예. 그러니까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를 이제 가동을 하고 어제 저녁에 한 2시간 넘게 첫 회의도 열었죠. 취임사에서 이런 의지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한번 관련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좀 총체적 난국에 있다 이렇게 체감하는 국민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그제 우리나라의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로 대폭 낮췄거든요. 예. 지난해 12월 말에는 2.1%를 예상을 했다가 3월에 1월 1.5%로 낮췄는데 이걸 또다시 낮춘 겁니다. 다만 이제 어제 다행스럽게도 지금 대통령 취임 첫날 코스피가 이제 2.7% 가까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됐고요.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5천 코스피 시대 이걸 공언도 하고
또 주주 환원 확대하겠다 이런 또 증시 부양을 정책도 내놓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취임 첫날 상당히 금융시장이 반색을 했는데 오전장도 보니까 뭐 2,800선도 넘어서고 2,830선도 넘어서면서 지금 연고점 경신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주식시장은 좀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인데 네, 네. 이 부분은 새 정부의 참 고민거리겠어요? 아, 그렇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8일까지죠. 이제 상호관세 협상을 종료시켜야 된다. 이런 타임 스케줄을 제시해 놓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는 철강과 알루미늄 여기에 관세를 25%에서 50%까지 올리면서 교역 상대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그만큼 지금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조급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제 새 정부가 갓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두를 수도 없고 또 서둘러서도 되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본이나 주변국과의 이제 그 협상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미 사법부가 기본관세 그리고 상호관세 여기에 지금 제동을 걸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시급한 급선무는 통상의 이제 수장을 정해서 그동안에 한미 간의 실무 협의가 어떤 것이 진행됐는지 이것을 갖다 좀 꼼꼼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통상 수장으로서는 이제 이런 협상을 주도해왔던 그런 전문가가 필요할 텐데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책사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좀 단판 짓는 방안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으로 이렇게 매듭 짓는 톱다운 방식이라 하죠. 이걸 예.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성과를 내야 되니까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 정상과도 만나기를 바랄 텐데요. 오늘 뭐 우리 홍상희 워싱턴 특파원이 보도했다시피 이달 말 네덜란드에서 열리죠. 그 나토 정상회의 이에 앞서서 이달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제 한미 정상이 처음 만날 가능성이 지금 이제 있기는 합니다. 예.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 단계는 좀 통상수장이 정해져서 통상수장이 이 한미 간 실무 협의 내용을 좀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전략을 마련을 하고 이에 따라서 실무진들이 이제 충분히 또 협의가 오가고 그러면서 정상회담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축하 인사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예, 전화 통화가 우선이겠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상황과 관련해서 이종수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